갑자기 차가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훌륭한 운전자라고 해도 여전히 도로에서 비상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운전 중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그 옆에 있는 알림벨을 눌러 우리 밝은면 채널과 함께하세요. 7번.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이 상황은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닳거나 심각하게 과열되어 작동이 중단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선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확실하게 맸는지 확인하세요. 그 후 비상 깜빡이를 켜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동차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세요. 또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브레이크 페달을 펌프질하기 시작하세요. 자동차 브레이크가 그냥 압력을 잃어버렸을 신라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펌프질을 충분히 세게 한다면 차를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중립기어나 저단기어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속도가 점차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차를 멈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앞이 탁 트인 길을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세요. 반드시 천천히 부드럽게 당겨야 합니다. 만약 핸드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당기면 자동차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이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석이나 가드레일에 비비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차는 분명히 손상되겠죠.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어 다른 차와 충돌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6번. 꽉 막히는 도로 한중간에서 엔진이 과열됐어요.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나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해결책이 되죠. 그런데 교통체증이 심해 갓길로 다가갈 수 없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땐 히터를 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엔진의 열의 일부를 차 내부로 보내어 엔진룸의 열기를 빠져나가게 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얼굴에 맞는 것이 기분 좋지 않을지 모릅니다. 특히 여름이면 더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교통체증에서 벗어나면 엔진을 점검하거나 냉각수를 교체하기까지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5번. 차 후미가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차의 후미가 미끄러지는 것은 도로 위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갑자기 돌리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뒷바퀴는 견인력을 잃고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후미가 미끄러지는 현상은 처음에 갑자기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상태로 빨리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 차의 후미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면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 앞쪽으로 무게가 더 많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뒷바퀴가 나머지 견인력도 잃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가속기에 발을 올려놓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손이 자동적으로 차를 그 방향으로 가도록 움직여 다시 차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4번. 미끄러져서 차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도로가 물이나 젖은 잎, 빙판 및 살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 차량이 미끄러져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코너를 돌면서 위험한 지점을 지나가면 이런 조건들 때문에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죠. 무엇보다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많은 경우 앞바퀴가 견인력을 잃을 때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너무 많은 무게가 차 앞쪽으로 쏠립니다. 그 결과 미끄러짐이 차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행동은 가속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을 보면서 차를 조정하세요. 동시에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펌핑합니다. 이것이 차의 앞바퀴가 다시 견인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3번. 핸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다행히도 이런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운전대가 잠겨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동차 제조업체의 실수일 겁니다. 어쨌든 핸들을 돌릴 수 없다면 기어를 중립으로 한 다음 다시 드라이브 기어로 바꾸세요. 자동차가 운전 중이 아니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스위치가 차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어를 변경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켜고 도움을 기다리세요. 2번,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만약 운전 중에 타이어가 방금 펑크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멈추지 마세요. 반대로 엑셀에 발을 올려놓고 천천히 점차 속도를 높이세요. 이렇게 하면 타이어 펑크로 인한 감속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지난 후 차의 속도가 늦어지게 내버려 둔 다음 조심스럽게 차를 세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가능한 빨리 도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상된 타이어가 뒷바퀴인 경우 고속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향후 충돌하거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번, 차가 물에 빠져 가라앉고 있어요. 아마도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악몽 같은 일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상사태에 처하게 되더라도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면 침몰하는 차에서 탈출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차가 물에 빠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벨트를 푸는 거예요. 문을 열지 마세요. 대신 창문을 내리세요. 문제는 외부의 수압 때문에 물에 잠기고 있는 차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물이 차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 더 빨리 가라앉을 거예요. 창문이 가장 좋은 탈출로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탈출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는 것이 1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물이 창문 밑에까지 차올라 유리를 문틀에 밀착시킵니다. 그러면 창문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자동 창문은 차가 물과 접촉하는 즉시 전원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창문이 수동이든 자동이든 창문을 여는 데는 30초에서 90초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제때 창문을 열지 못했다면 유리를 깨야 합니다. 차 유리를 깨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의 창을 깰 수 있는 도구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빠지고 있는 차에서 탈출하기 위해 차량 외부와 내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널리 퍼진 잘못된 상식입니다. 탑기어와 호기심 해결사 모두 이 행동이 위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차 내부가 물로 완전히 채워진 후에도 압력이 같아지는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차에서 탈출하세요. 운전 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팁이 있나요? 아래 댓글을 달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